지금은 그럼 어떠냐? 그럼 지금 모습도 한번 볼게요. 이중 마름모, 사다리꼴 절골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다리꼴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걸 우리가 마름모라고도 하고 사다리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다리꼴이라는 그런 모양으로 뼈를 자른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은 이런 식의 절편 뼈를 잘라낸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 뭐냐? 이 노란 뼈가 이쪽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여기를 더 올려 붙일 수 있다. 얘를 올려 붙이자. 이런 논리가 생기게 돼요. 그럼 이렇게 사다리꼴로 자르는 이유는 일자로 사각형으로 자르면 여기랑 올라가고 여기랑 올라가는 게 똑같아지면은 이 아치 쪽에서의 결합이 일자로 안 되고 위로 올라가게 되죠. 위로 올리니까. 얘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를 넓게 잘라줘야 얘가 일로 가면서 이쪽은 살짝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 생겨요. 그래야 남아있는 템포럴 프로세스랑 연결할 수 있는 그림이 돼요. 빨간 뼈를 잘라서 빼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노란 뼈만 남겠죠? 이 노란 뼈를 이쪽 방향으로 올리고 얘도 일로 올리고 안으로 밀어 넣고 이렇게 하면 이 초록색 모양의 뼈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고정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기역자로 터굴이 된 거를 넣어서 고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방법의 단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 상악동이 이렇게 많이 열린다. 그 다음에 얘가 이 점이 여기로 올라가면서 워낙에 한 여기쯤 있던 점인데 일로 올라가면서 여기 있는 근육들이나 안면 유지인대들을 쭉 당겨 올라가서 이쪽 부위에 볼페임을 만든다. 이제 제가 말하는 단점은 그거였어요. 근데 가장 많이 광고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 수술을 받고 저를 찾아오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게 수술 전의 뼈 위치고 이게 수술 후의 뼈 위치예요. 그럼 요 점이 같은 점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안면 유지인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대들이 붙고 교근이 또 붙는 그런 위치죠. 근데 이 위치가 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쪽에 교근들하고 여기에 또 피부랑 연결되어 있던 유지인대들이 쭉 딸려 올라가면서 이쪽 부분에 피부 함몰이 만들어지는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줄이는 거는 역광대 충분히 줄여들고 하지만 45도가 그닥 비슷해요. 여타 다른 방법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죠. 그래서 실제 수술 결과를 보면 이쪽에 이만큼 상악동이 열려 있고 이쪽에 수많은 플레이트가 박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줄어들면 여기는 기역자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간혹 보이는 방법이 역으로 이렇게 좁게 하는 거죠. 아까 사다리꼴 절골은 위에가 좁고 여기가 넓잖아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넓고 여기가 좁게 자르는 병원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이 친구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수술한 걸 보면 물론 빨간 뼈는 이렇게 삭제되는 뼈의 표시예요.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이렇게 뼈가 없어지고 이 뼈가 안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되고 이 아치 쪽은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수술 결과는 아치 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뼈를 자꾸 올리려는 이유는 볼처짐을 예방한다는 그런 마케팅 포인트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광대뼈를 올려서 붙인다고 볼이 절대 안 처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조금 서울대에서 나온 97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연도수는요. 그때 교수님이 쓰신 논문 중에 이렇게 상방 고정을 하면은 볼 처짐이 예방될 수 있다. 이런 논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파로 이렇게 올려서 고정하는 방법들이 개업가에서 성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광고하는 분들이 핏광대 이후에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분류압하고 광대 갭하고 그 다음에 볼처짐이에요. 그 중에 볼처짐이 인터넷에 가장 많이 도배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볼처짐을 극복한 방법이라고 광고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볼처짐이 없다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하게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밑에서 보면은 줄어든 거는 얘나 아까
뭐 이중 마름모로 해서 한 요 모습이나 뭐 별반 차이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결과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고 여기는 조금 상방으로 고정이 되고 여긴 아치에서 템포럴 프로세스가 여기 위에 위치하는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 플레이트도 약간 위로 엇갈리게 되는 이런 방법을 쓰게 되죠. 이 방법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아치 쪽이 위에다가 이렇게 걸치면 이 뼈가 밑에서 걸려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올려줬을 때의 그 단점이 어떤 건지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또 뒷광대에 대한 리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뒷광대를 막 없는, 막 이렇게 없애는 그런 수술 방법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체부 쪽에서 절골은 아주 조그마죠. 그런데 아치 쪽에서는 절골이 뼈를 이제 뭐 갈아내거나 하는 방법들이 뭐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이쪽에 뼈 삭제, 뼈 손실이 일어나는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잘라내고 얘는 안쪽으로 붙이고 얘는 안쪽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요건 밑에서 보셔야지 좀 더 도움이 될 텐데 노란색이 수술 전, 초록색이 수술 후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보면은 이만큼의 빨간색 뼈가 없어지고 노란 뼈에서 초록뼈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뒷광대가 없이 완전히 고정이 되겠죠.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서요. 근데 제가 이 방법을 조금 물음표를 찍는 이유는 이쪽에 고정할 수 있는 뼈가 아닌데 그러면 여기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플레이트가 너무 길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얘가 고정력이 약해서 미끄러지면서 교근의 힘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뼈랑 붙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구점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수술하고 온 환자분을 보면 이렇게 뼈가 고정이 되어서 왕창 밀어 넣으니까 여기서 중간에서 한번 부러지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예요. 일전에 보여드렸던 케이스는 여기 뼈가 다 녹아 없어진 경우였고 여기는 교근이 밀어내는 힘과 플레이트가 누르는 힘이 싸워서 중간에 뼈가 부러지는 이런 모습이 또 관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 그리고 제가 하는 방법은 저는 체부 쪽에서 아주 조금 떼요. 지금 보는 면은 요런 면이에요. 요렇게 자르게 되는 거예요. 안쪽은 많이 잘라요. 그래서 이것도 일부 사다리꼴이고 삼각형 절골 뭐 이런 식으로 말 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술 좀 해보신 분들이면 이해하실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그림 그릴 때 이 그림 하나 그렸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피벗 포인트가 돼서 여기 상부 쪽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런 뼈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남는 뼈는 이렇게 남겠죠. 이렇게 남을 거고 이 뼈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붙고 여기도 붙고 그래서 뼈의 접촉면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저는 하고 있어요. 여기를 조금 자르고 뒤를 조금 가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뼈 없어지고 앞으로 밀고 얘는 안으로 밀어넣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요. 밑에서 자세히 보면 초록색은 밑으로 들어가서 이 뼈끼리 부딪혀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해주고 고정할 정도만 남겨놓고 조금 없애고 초록색으로 밀어넣고 고정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방법이 이 방법이죠. 이렇게 수술을 해주면 뒷광대가 아직 조금 남아있지만 이거는 나중에 플레이트 제거하면서 뒤에 갈아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앞서 보신 뒷광대 수술 이렇게 많이 해서 뼈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수술을 2번 하지만 플레이트 빼는 것까지 해서 그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이게 지금 제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얘의 하방 변이를 막기 위해서 가능한 한 눈가 쪽 위치까지 높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위에까지 고정을 하자. 그게 제가 요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광대를 머리뼈에 고정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뼈에 고정하는 방법까지, 그러니까 옆광대를 왕창 줄이겠다는 거죠.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제는 템포럴 프로세스가 아니라 아예 템포럴 본에 고정하는 살짝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아주 조금 과한 방법도 이제는 시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거,
부분절골하고 비고정함은 어떠냐? 이거 되게 편해 보이는데 괜찮은 경우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술하고 온 분한테 뒤에는 부분절골 했다고 그랬는데 뼈는 이렇게 뭐 안 붙고 살짝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방변이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부의 골 삭제, 그러니까 골편을 뜯어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후방에서 절골해서 밀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술해서 아예 뼈가 플로팅 본이 돼가지고 다 녹아 없어진 경우도 저는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열심히 갈아내고 여기는 열심히 갈아내고 이쪽은 절골해서 밀어넣고 고정은 안 하는 방법. 이것도 뭐 큐광대의 살짝 변형인데 체부 쪽을 이렇게 갈아내는 쉐이빙하고 여기를 절골해서 밀어넣는. 근데 억지로 여기가 부러지지 않았는데 밀어넣다 보니까 가운데에서 이렇게 원치 않는 절골이 생기거나 또는 여기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분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데 이 뼈가 붙지 않고 여기가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도 아까 이런 경우에서처럼 간혹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체부를 쉐이빙하고 후반 절골한 것 중에도 여기를 막 갈아내고 여기 절골하고 여기 절골했는데 여기 뼈가 녹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대가 함몰된 듯이 보이는 경우도 종종은 제가 병원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봐요. 그 다음에 또 체부 쉐이빙하고 후방 절골했는데 여기 뼈가 너무 얇아져서 이렇게 다 녹아 없어지는 경우도 지금 제가 본 것만 한 4, 5케이스가 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재건하는 방법밖에는. 그 다음에 여기도 체부 쉐이빙하고 후방 절골했는데 뼈가 안 붙고 고정 안 하다 보니까 뼈는 다 흡수되고 얘는 덜렁덜렁 거리다가 여기에 이렇게 또 비는 뭐 이런 모습도 관찰이 되고요. 비전문의 선생님께서 피부에다가 빵꾸 내가지고 그냥 보지도 않고 기구 넣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는 그런 수술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절골 라인도 아니고 그냥 프랙처 라인 같은 느낌의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귓광대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여기 또가 절골이 생기고 또 이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체부 부분 절골하고 후방 완전 절골하는 경우 이렇게 또 광고하시는 병원 있거든요. 근데 자국만 났어요. 자국만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후 효과가 1mm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자국은 났는데 효과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체부는 완전 절골하고 후방 부분 절골했는데 이런 식으로 절골하고 나서 고정이 후방에 안 되다 보니까 깔딱깔딱 계속 움직였던 것 같아요. 다행히 뒤에는 붙었는데 체부 쪽이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체부 완전 절골하고 후방은 부분 절골했는데 이런 식으로 붙어서 약간 여기는 튀어나오고 하방변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체부 완전 절골하고 후방 부분 절골했는데 여기는 뭐 간신히 붙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또 약간 함몰된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부 아치 완전 절골했는데 후방 비고정했을 경우 여기만 고정을 했던 경우거든요. 그러니까는 교근이 땡기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밑으로 떨어져서 하방변이가 일어나는 경우 뭐 별별 경우가 다 있죠. 그 외에 이름도 모르는 수술들 이건 도대체 무슨 수술일까 고정을 했는데 이만큼 하방변이 된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왜 또 했을까? 이게 지금 제가 모 치과 선생님이 자꾸 이거 하시고 저한테 환자 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진짜 조금 안타까워요. 이런 환자분들 보면. 작아지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뭐 귓광대를 했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고정 없이 하다 보니까 뼈가 다 안 붙어서 그냥 덜렁덜렁거리는 플로팅 본 상태로 오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정답은 없어요. 각 방법이 뭔가 추구하는 목적이 있겠죠. 나는 빠른 회복이 중요해. 나는 간단한 게 중요해. 고정을 안 하는 게 중요해. 나는 뒷광대가 없는 게 중요해. 나는 볼처짐이 없는 게 중요해. 각각의 방법들이 많이들 이제 그러면서 환자의 요구에 따라서 개발되고 또 의사들이 노력해서 만들어내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 10몇 년 동안 뭐 여러 환자분들 이렇게 결과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최근에는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전 광대 수술 관련 부작용은 약간 의사의 숙련도 부족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는요. 제가 뭐 재건 수술이라는 걸 처음 할 때만 해도 의사의 숙련도 부족이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무렵, 그 시절에 한 10년 전쯤에 퀵광대라는 이름의 간편하고 뭐 싼 이런 방법들의 유행을 하면서 엄청난 부작용이 많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처음에는 생각을 한 게 의사들의 숙련도가 올라가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환자들이 퀵광대나 이런 거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 알고서 선택하면 그런 부작용이 줄어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한 2, 3년간의 모습을 보면 숙련도의 문제는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의사들의 숙련도는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환자들이 이해가 없어서 얼굴을 무조건 작게 만들고 싶은 욕심이 너무 과하다 보니 또 의사가 그 과한 욕심에 모험을 하고 또 그 욕심에 부응하다 보니 만들어지는 부작용이 최근 들어 굉장히 늘어가는 것 같아요. 얼굴이 크다고 무조건 광대를 줄이려고만 하는 환자의 갈망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갈망이 있는 환자들을 수술을 시켜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욕심이 있는 의사들도 또 점점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 들어서 드는 생각은 이게 광대 축소술인가, 이게 광대 제거 수술인가 헷갈릴 정도로 광대를 무조건 없애려는 방향으로만 의사나 환자나 노력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있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분이에요. 이분이 광대 수술을 몇 번을 했을까요? 이 측두골에다가 이렇게 나사를 박을 정도로 광대를 줄였는데, 근데 현실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눈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플레이트는 속에 있는데 뼈는 위에 있어요. 보이세요? 플레이트는 여기 있고요. 뼈는 위에 있어요. 워낙에 뼈를 이렇게까지 줄여놨겠죠. 근데 이 뼈를 녹이고 흡수시키면서 광대는 밖으로 더 나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수술을 해야만 하나.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광대뼈는 여기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트는 안에 있어요. 처음에는 얘를 이렇게까지 밀어 넣어서 고정을 해놨겠죠, 의사가. 근데 이 안이 빈 공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는 측두근이 있는 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측두근이 우리가 입 벌리고 씹고 이러는 상황에서 이 뼈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밀고 나가려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고정해놨던 뼈를 다 녹이고 없애고 하면서 뼈는 자기가 근육이 밀어내는 대로 나가요. 그러면 안에 가시처럼 이렇게 쓸데없이 플레이트만, 스크류만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뼈는 없이. 이렇게 보시면. 뼈는 여기 있는데 스크류는 여기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 환자가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광대 더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환자는 광대 더 줄일 수 있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져요. 광대만 5번 수술하셨어요. 얼굴 실제로 보시면 깜짝 놀래요. 여기가 아예 없어요. 이쪽에 피부를 음영을 보면요. 절개창이 하나, 둘, 셋, 여기 하나 더 4개. 절개창이 여기 4개가 다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광대가 없어요. 이거는 광대뼈 삭제 수술이에요. 광대뼈 축소 수술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여기는 연결이 된 게 아니에요. 금속이 박혀 있을 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광대가 계속 작아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는 뭘까? 제가 겁이 많은 건지 제가 나이를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 드는 느낌은 광대 축소술이 아닌 광대 제거 수술이 되어가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저런 환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 광대 수술이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작아질 수 있나요? 이렇게 와요. 그러면 제가 안 해주죠. 아니요. 이제 광대순 손대지 말지. 아까 봤던 이 환자는 제가 엄청 병원에 와서 혼내서 보냈어요. 얼굴을 왜 이렇게 다 난도질을 해요? 라고 혼내고 보냈어요. 지금 어린데 나중에 어떡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저한테 물어요. 근데 선생님, 광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지금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환자의 갈망과 의사의 과욕 또는 모험이 이런 문제들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CT 보고 사진 보고 얼굴이 작아졌다 이렇게 느끼는 것만 보고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플레이트는 뼈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는 CT에서 뼈와 플레이트는 거의 비슷하게 보여서 사람들은 그게 뼈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뼈로 착각하고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고 안타까운 생각 같아요.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계속되는 질문은 있고, 설명하자니 쉽게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고, 근거를 대자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가 될 게 뻔하고, 그렇다고 근거 없이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 어딘가서 또 꼬심에 넘어가서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본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돌려보면서 천천히 이해하신다면 아마도 최소한 오답은 고르지 않을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답을 골라주는 사람일 수는 없을 수도 있다. 근데 최소한 오답은 막아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할 때 시험 볼 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를 푸는데 정답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게 정답이라는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럼 여러분 그 사지선다에서 어떻게 시험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뭐 대학 와서까지 계속 그랬어요. 확실하게 아닌 것부터 제끼죠. 뭐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옳은 거를 고르시오 그랬어요. 근데 뭐가 옳은지 내가 확신이 없어. 그러면 이건 절대 아니야 라는 것부터 우리가 지우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에서 선택하면 그나마 확률적으로 정답에 가깝지 않을까? 그리고 절대 오답인 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하면서 이 방송의 제목도 모의고사라고 했고 광대 수술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부학 지식이랑 뭐 수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 들으면 이렇게 아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겪어보시면 어느 환자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 방송을 자기가 수술하기 전에부터 봤대요. 근데 그때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다. 그러고서 제꼈대요. 그리고 다른 선생님의 유튜브 방송을 봤더니 되게 쉽더래요. 이렇게 해서 줄이면 얼굴 왕창 줄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수술을 했대요.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나서 뭔가 이상해서 제 영상을 다시 보게 됐대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해가 되더래요. 그 얘기를 환자분이 저한테 해주시는데 그러네. 내가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도 수술 전에 환자가 이걸 본다면 어렵다고 그냥 스킵하거나 아니면 닫아버리고 딴 걸 보기가 제일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아무튼 누군가에게 뭐 수술 전이든 후든 도움이 되셨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다른 곳에 많이 펼쳐주세요. 왜냐하면 수술 준비 중인 사람들은 이 영상을 꼭 보고 최소한 이해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있어요. 제가 혼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수술하고 보면 뭔 도움이 되겠어요. 수술 전에 뭔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보시길 바라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